저는 이번 화에서 이 장면 하나만으로 에그헤드 에피소드에 몰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오다에이치로는 NES 로비 이전에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낯간지럽다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피가 이어지지 않은 가족의 이야기를 많이 그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다에이치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가족에 대하여 그리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변했다고 합니다. 오다에이치로의 비기는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기에 보니가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지 기대가 되는 화였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 볼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에그헤드에는 수많은 로봇이 있습니다만 초파가 자신의 키만한 로봇을 보고 반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반응은 나중에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파만한 크기의 로봇이라 하면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기 집중 표지 현재에 나왔던 로봇들이죠. 너구리 같은 로봇들에 대하여 짧게 설명하면 지구에도 있고 달에도 있지만 만들어진 곳은 지구입니다. 만약 에그헤드에 있는 로봇들이 단기 집중 표지 현재에 나왔던 너구리 로봇이 맞다면 말이죠. 이야기는 꽤나 재미있게 흘러가게 됩니다. 공백의 100년의 역사가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벽화에 너구리 로봇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너구리 로봇들도 벽화와 함께 내장되어 있었기에 이 로봇들은 훗날 세계정부와의 전쟁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너구리 로봇은 공백의 100년과 관련이 있으며 거대한 왕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너구리 로봇을 만든 어떤 박사가 있습니다. 바로 츠키미 박사인데요. 지금부터 이 츠키미 박사가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베가펑크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츠키미 박사의 머리 형태이죠. 마치 베가펑크의 실루엣과 닮아있죠. 만약 초파가 발견한 로봇이 달에 있는 너구리 로봇과 같은 것이라면 너구리 로봇을 만들었다는 점과 머리통의 실루엣으로 츠키미 박사와 베가펑크가 엮이게 됩니다. 아니, 놀리면 남이랑 행콕이랑 실루엣이 비슷하니까 둘도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까지 억지로 엮는 이유는 말이죠. 츠키미 박사가 너구리 로봇을 만든 곳과 베가펑크의 고향은 같기 때문입니다. 마가寒いここどこだここはカラクリ島未来国バルジモア天才の生まれた国です。 달에 있는 로봇들이 기계장치섬에서 만들어졌으며 공백의 100년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에도 있는 것을 근거로 기계장치섬은 공백의 100년의 어떤 왕국에 속해 있었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 병기를 만들어준 나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플루톤도 이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고, 박해당한 누나리아족의 이름이 달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공백의 100년에 관련된 역사가 달에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달이라는 의미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지금, 그래서 츠키미 박사의 이름도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즉, 이 뜻은 츠키미 박사와 연결될 것 같은 베가펑크는 악역이 아니라 공백의 100년의 역사에 연관된 섬이 과학자 출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룡인들이 베가펑크를 죽이려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가펑크는 현재 해군 전력을 몇 배로 강하게 만들었으니 단물 빠진 베가펑크는 해군과 세계정부의 필요 요소에서 미래의 위험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전 지금 에그헤드를 혁명군과 검은 수염 에피소드로 연결시키기 위한 에피소드로 보았는데요. 만약 이 카드까지 꺼낸다면 이 로봇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오다가 말하는 세계를 끝낼 전쟁이 다가오고 있고, 베가펑크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달과 공백의 100년과 병기로 연결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 두 번째는 SSG입니다. SSG는 특수과학반 스페셜 사이언스 그룹의 약자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SSG는 해군의 기관이라는 게 중요하죠. 복장에 SSG의 로고가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 베가펑크는 해군 소속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소속이 엄청 중요합니다. 해군과 세계정부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군이 세계정부의 하위기관이기도 하고, 천룡인이 공격받을 때 해군대장이 출동하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인데요. 둘은 완전히 다른 기관이면서 사이도 안 좋습니다. 세계정부가 똥을 싸면 해군본부는 똥을 치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ですが、世界政府よりこのレベル6の件は包み隠せと。これ以上の失態は政府の信用に関わりますので。ふざけるな! 그리고 오다는 해군이 세계정부의 하위기관임에도 뜻이 맞지 않음을 항상 이야기해왔죠. 指揮は俺が取る。黙って10隻向かわせろ。戻れ。誰に口を聞いとるんじゃ。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드입니다. 세계정부와 해군에 두 개의 특수기관을 설정했어요. 세계정부의 첩보기관 이지스 제로와 해군본부의 기밀특수부대 소드를 말이죠. 오다는 이지스 제로와 소드는 라이벌 관계라고 직접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와노쿠니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즉 이 뜻은 루치가 베가펑크를 죽이기 위해 에그헤드로 오고 있으나 루치가 싸우게 될 상대는 루피가 아니라 해군본부 소속인 베가펑크를 지키는 소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에그헤드 근처에 있는 소드는 높은 확률로 에그헤드 에피소드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호비 탈환 작전 혹은 검은 수염 에피소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원피스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다는 새로운 섬의 에피소드를 시작하면 절대 외부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야 세계의 정세를 이야기하는 그림을 그려왔죠. 그게 지난 20년 이상의 패턴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에피소드의 중간에 다른 섬에 그것도 진행 중인 섬과 관련도 없고 흩어진 동료도 아닌 캐릭터에 이야기를 넣은 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단기 집중표지 연재에서도 굵직한 떡밥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오다는 스토리라인 3개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게 아오키즈의 스토리라인인데요. 아오키즈는 확실하게 검은 수염의 적단에 엮여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검은 수염의 적단의 소속으로 추정되는 아오키즈가 푸딩을 노렸으니 검은 수염의 목표는 너무 명백하게도 원피스를 쫓는 건데요. 지난 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오키즈는 절대로 검은 수염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ヒザ、おめえはこの攻撃に誇りが持てるのか。退却しろ。おかしいでよ。お前も知っとるはずだで。 절대로란 말은 위험하긴 하지만 아오키즈의 의지는 사오로의 디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푸딩이 납치된 지금 아오키즈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앞으로의 스토리라인에 아주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다는 와노쿠니가 끝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원피스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다는 항상 모든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균형은 깨지고 있다. 원피스 세계관은 균형입니다. お前がいつも言っていたな。手に負えねえうねりとともに豪傑どもの新時代がやってくる。歯車を壊したぞ。もう誰も引き返せねえ。 지금 그 균형이 깨지고 모두가 평등한 상태에서 혼돈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서는 승기를 잡는 자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오키즈도 검은 수염도 로우도 키드도 샹크스도 루피도 원피스를 향해 본격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들의 싸움이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떡밥도 이젠 거의 없습니다. 악마의 열매도 폐기로 무마되기에 이젠 열매의 추측도 의미 없습니다. 강한 자가 승자가 되는 진짜의 적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원피스의 클라이막스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頂点に立つ者が善悪を塗り替える。今この場所こそ中立だ。正義は勝つって？そりゃそうだろう。勝者だけが正義だ。